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프로그래밍 응용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자, 연휴 또 잘 보냈나요? 예, 그래서 저 뭐 잘 쉬었으면 이제 또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학교 아니 우리 이 클래스의 그 수업 자료실인가? 참고 자료실 거기서 이제 교재 예, 다운로드 받았죠. PDF.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거기 2장, 3장 여러분 했을 테고 4장 PDF 파일 또 다운로드 받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4장 방정식의 수치해법, 영어로는 루트 오브 fx 이퀄 제로 방정식의 수치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방정식의 수치해법인데 바이섹션 메소드 이분법이라고 하고 뉴턴 방법, 뉴턴법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뉴턴법은 다른 말로 뉴턴 랩슨법이라고도 합니다. 예. 자, 먼저 이분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법 영어로 이게 바이섹션이죠. 바이가 이제 영어 접두어로 둘이라는 뜻이고요. 섹트가 이제 여기서는 자르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가 이렇게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함수 fx가 0이 되는 그 바꿔 말하자면은 이 방정식의 방정식의 해가 여기 존재한다. 여기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면은요. 지금 여기서를 보면 여기 두 점을 이렇게 집어요. 두 점이 여기서 보면 XL, XH, 우리 뒤에서는 X1, X2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수 값을 이렇게 봐요.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음이죠. XH에서 이렇게 함수 값을 보면은 뭡니까? 함수 값이 이번엔 양이죠. 그렇죠? 이게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양, 여기서는 음이 되겠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강하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여기서는 음의 값, 여기서는 양의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의 값과 음의 값을 갖는 그 구간 사이에 함수값의 부호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음에서 양으로. 그러면 구간 내에 근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가 평균값 정리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더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우리 PDF 파일에 있는데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함수 fx가 여기 1, 2입니다. 여기 1, 2. 여기 그림하고 좀 다른데요. 그래서 요 구간 사이에서 연속이고, 그렇죠? 연속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분이 존재하고, 그렇죠? 미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두 함수의 곱,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함수의 곱이 음이 되면은, 그러면은 x1과 x2 사이에, 바꿔말하자면 xl과 xh 사이에 fx 이퀄 0이 되는 최소 하나의 x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평균값 정리가 되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값의 부호가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양이었죠. 그래서 둘을 곱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음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함수가 거꾸로 감소하는 녀석은 이쪽이 양, 이쪽이 음이 되잖아요. 그래도 둘을 곱해서 음이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이 바로 뭐냐면 구간 사이 x1과 x2 사이에 근이 하나 존재한다.
이거죠. 두 함수의 곱이 음이 되면은 그 함수 근이 존재한다. 이거에 우리가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이섹션은 말 그대로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요 그림을 그쵸? 요 그림을 요 부분만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XH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그쵸? 그래서 XL과 XH 아까 그림에선 X1과 저 내용에선 X1과 X2입니다. 그래서 둘을 더해서 나눠요. 바꿔 말하면 반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바이섹션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구간이 생겼죠. 새로운 구간. 왜냐면 무슨냐면 XL과 XM, 그 XM과 XH입니다. 그렇죠? X. 그래서 그때 함수 fx 값 f의 xm 값 이거를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요 구간 내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xl과 fxl과 fxm의 값을 둘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xm과 xh의 값을 이런 식으로 또 곱해줘요. fxm, fxh 이로 둘을 또 곱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게 음이 되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함수 fxxm과 fxxl 요 곱이 부호가 음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 xl과 xm이 새로운 xl, xh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xl 프라임, xh 프라임이라고 적는 거죠. 요거를. 그렇죠? 요 사이에 이제 해가 근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옆그림에서는 이제 요 조건이 되니까 그렇죠? 이 양 경계값을 이제 새로운 경계값으로 그래서 xl 프라임하고 그 xh 프라임을 이제 xm에다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함수 이제 사이에 있는 걸 알았으니까 또 둘을 또 나눠요. 그래서 새로운 xm 프라임을 또 구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xm 프라임을 또 구해서 그 다음에 fx, xm, fxh 새로 그쵸? 둘의 부호를 우리가 또 한번 계산을 해줘서 어느 게 음이 되냐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 되는 쪽을 다시 잡아서 이렇게 xl, xl 프라임, xh 프라임을 새로이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원하는 정밀도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합니다. 정밀도라는 게 뭐냐면 요 둘 사이의 차입니다. 그쵸? 양 구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쵸? 점점 작아져서 둘 사이의 차가 뭐 이를테면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든가 뭐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우리 그 원하는 정밀도가 나올 때까지 반복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하고 좀 달라져서 그렇긴 한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x1이 xl이고요. x2가 xh고 x3가 xm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이제 로우, 하이, 미들 요거를 이제 해서 LHM을 쓰는 게 좋은데요. 우리 책에서는 이건 1, 2, 3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추주 선택하라 이겁니다. x1과 x2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두 함수의 값 x1에서의 함수값 x2에서 함수값을 곱해서 음이 되도록 x1과 x2를 선택하라. 그리고 x1과 x2에서 x1이 더 작게 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적당한 x1과 x2 사이에 이제 근이 되는 녀석을 구했다 그러면 반으로 나누죠. x3를 구해냅니다. x1 더하기 x2 나누기 2를 하고 그쵸? 요 xm이 바로 x3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x1과 x3 fx1과 fx3가 음이 되면은 그쵸? 음이 되면
지금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그러면은 이 x3가 바로 x2가 되는 거죠. 바로 뭐가 됩니까? 요 xm이 xh 프라임이 되는 요 상황이죠. 요 조건이. 그쵸? 만약에 이게 아니잖아요. else가 되면은 이제 x1을 x3를 하라 이거죠. 이건 이쪽 부호가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냐면은 둘 사이의 차가 아주 작은 값, 우리 정해준 값보다 작거나 혹은 x3가 진짜 0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우연찮게. 그러면은 그럴 때까지 뭘 반복하냐면 2와 4를 반복 실행하라 이겁니다. 2와 4니까 뭐예요? 반으로 나눠서 함수값 계산하고, 그쵸?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약에 음이면은 이렇게 하고 새로운 xh를 x3를 하고, 그쵸? 이걸 반복한다 이 말. 자, 요 알고리즘에 맞춰서 이제 그 C 프로그램 소스가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 우리 노무라 PDF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해가 x제곱 마이너스 2 이퀄 0입니다. 이거 해는 우리가 알고 있죠. 루트 2죠. 루트 2. 그래서 그거를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include 스탠다드 IO가 있어야 되고, 이게 수학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math.h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EPS가 뭐냐면 이게 아까 말한 정밀도 허용 오차입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승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라지 n을 100이에요. 이게 뭐냐면 무한 루프 도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루프를 100번만 돌려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f를 잡았습니다. 함수 f는 POW가 뭐냐면 함수의 곱이죠. x의 제곱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의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했던 더블 x1, x2, x3 하다음에 이게 카운트 몇 번 했나를 세는 겁니다. 루프를 카운트를 하죠. 자, 그래서 두 파일을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쵸?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왼쪽 값과 오른쪽 값, 그러니까 x1과 x2를 입력하라. 스페이스를 해서. 그래서 scanf를 넣습니다. 그래서 x1과 x2를 넣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두 파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두 함수의 곱이 양이 되면은 반복하라 이거죠. 요게 만약에 음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러니까 x1과 x2를 곱해서 양이 되면은 그 안에 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해가 없으니까 새로 넣어라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섹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카운트 이퀄 0, 그 다음에 카운트가 라지 n보다 아까 100으로 셌죠. 그 다음에 카운트를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x3가 바로 xm이었죠. 이퀄 둘을 이제 반을 나눕니다. x1과 x2를 나눠서 반을 나누고, 그렇죠? 이게 바로 중간값 바이섹션 값이 되겠죠. 그래서 x1하고 x3 값을 곱해서 음이 되면은, 그러면은 x2를 x3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else가 되면은 x1은 x3가 되라. 이렇게 if에서 내가 이렇게 한 줄로 다 썼는데요. 이거 좀 칸수를 좀 절약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이렇게 하지 않고 줄을 바꿔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if x3가 0이 될 때 함수 fx, 그러니까 이게 x3가 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fab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x1과 x2를 차를 내고 절대값에서 EPS,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었죠. 그걸 만족하면 브레이크, 이게 포루프를 빠져나와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포루프가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터레이션 몇 번 했다. 그 다음에
x 값이 얼마다 하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 여기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0과 2를 넣어봤어요. 0과 2를 넣었더니 34번 반복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34번 반복 계산했고 x가 알다시피 루트 2잖아요. 그래서 1.414, 214 이렇게 원하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멈추고 요거 프로그램 입력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봐야죠. 이게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제대로 되나. 그래서 바이섹션 그 알고리즘이 뭔가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죠. 그렇죠?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면 안 되죠.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정식을 넣어보겠어요. 이제 fx는 ln 우리 자연로고죠. x 플러스 5 플러스 x 이퀄 0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기하하는 김에 다른 프로그램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프로그램 좀 짜보겠어요. 이게 그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 보듯이 XL이 요게 XM1이죠. 그 다음에 XH가 하이잖아요. 요게 X2고 XM이 이제 그 미들값 X3가 되고 2가 앞에 있었던 EPS입니다. 오차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함수 정하고 XL, XH, 2를 정하고 XM 우리 미들값 요거 반으로 더해서 반으로 나눈 미들값 정하고 그 다음에 XM 곱하기 XH가 0이면은 XM이 근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죠. 그 다음에 XL과 FX, XM이 음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돼요? XM이 새로운 오른쪽 하이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음이면은 XM에 XH가 음이 되면은 이제 그 XM이 로우 바운드 XL이 되는 겁니다. 구간을 다시 설정하고 그 다음에 XL과 XH를 차를 내고 절대값 계산해서 이게 그 오차의 한계를 하면은 그러면 XM이 금이 되고 근이 되고 프로그램을 끕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반복 실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봤듯이 보다시피 이제 뭡니까? 복습이죠. 복습이죠. 그래서 스탠다드 이거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함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플로트 EVAL evaluate입니다. F 언더바 F 이거 플로트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할 때 더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함수 요게 선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그 초기값 한 거 정수 i 초기값 한 거고 xl xh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xh는 3.0 허용 오차를 10에 마이너스 6승하고 XM도 이거 뭐 굳이 필요가 없는데 3.0으로 이렇게 초기화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요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오른쪽 바운더리, 왼쪽 바운더리, 그렇죠? 왼쪽 바운더리, 오른쪽 로 XL, XH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 허용 오차 범위도 이게 따로 놓게 돼 있는데 이게 스캔F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아예 맞춰서 이렇게 넣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구간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내가 왜 안 했냐면 앞에 이 소스에서는요. 앞에 소스에 쓰면은 두 함수의 그 입력값을 놓고 그 언제까지 하냐. 이 두 값을 함수값 둘을 계산해서 양이면은 잘못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될 때까지 반복해서 넣어라 이렇게 되는데 그 소스가 없으면 이렇게 그냥 초기 값을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파일문 여기 두 파일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절약하려고 요 슬라이드에 들어가려고 내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줄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하여간 xm은 xl 더하기 xh 나누기 2. 그래서 이게 우리 반 자른 거죠. 그 다음에 printf를 합니다. 이게 몇 번째 이터레이션 하며 그는 얼마고 에러가 얼마고, 그쵸? 예, 그래서 요게 그 i 값을 우리가 증가시킨 겁니다. i 값 아까 0으로 초기화가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if죠. 그래서 xl 계산하고 xm 계산한 게 0이면은 더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쵸? 예, 그 밖으로 나와야 되고, 만약에 0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근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xl과 함수 fxl과 함수 fxm의 값을 계산해서 이게 음이면은, 그쵸? 아까 그 상황이죠. xh를 xm을 하고, 그 다음에 if else, 사실 if문이 필요가 없는데, 그쵸? 요 if문이 필요가 없죠. 없지만 하여간 저 우리 교육 목적이니까 함수 fxm과 함수 fxh가 음이 되면은 이제 xl을 xm으로 바꿔야죠. 근데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빠져나와라 이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while 해서 언제까지 xh와 xl을 차를 뺀 거가 2가 그 우리 입실론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죠. 그거보다 크면은 이거를 반복해라 이거죠. 그쵸? 값을 반으로 쪼개고 비교를 해서 새로운 xh와 xl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거에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고 요 조건. 그쵸? 그래서 이게 그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요 차가 그 작아질 때까지 반복 실행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건 플로트는 함수 계산이죠. 그래서 그 y는 로그 x 플러스 5.0 더하기 x가 되고 리턴 y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입력해서 실행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요. 맨 끝부분만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3번째죠. 아까는 저 뭐였습니까? 34번째였죠. 왜 34번째, 23번째가 되냐면 아까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23번 정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06558 정도, 이 정도가 되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실습을 해봐야죠. 그렇죠? 자, 실습해봤음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턴 메소드를 하겠습니다. 뉴턴 메소드 for single equation입니다. 이게 그 변수가 하나일 때, 단변수일 때의 뉴턴 메소드입니다. 뉴턴 메소드를 하려기 위해서는 미분이 필요해요. 미분.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호 알고 있죠? 그렇죠? df dx는 dx를 하는데 얘 정의가 바로 뭐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렇죠? 델타 x를 0으로 극한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델타 fx입니다. 델타 fx는 이걸 다시 쓰면은요, 그 델타 h를 우리가 h라고 쓰면은요, 그러면 바로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델타 fx죠. 그래서 h를 0으로 보낸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우리가 f 프라임 x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x가, 그쵸? 델타 x가, 그러니까 x가 변화량이잖아요. x의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x의 변화량이 리미트 0이니까 아주 작아지는 거죠. 아주 작아질 때 그때의 변화되는 함수 델타 x와 델타 fx와의 비니까 뭐가 돼요? 이게 변화율이죠. 그쵸? 그래서
x가 무지무지 조금 변화를 할 때 그때의 함수 fx의 변화율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분이죠. 그렇죠?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변화의 율을 보기 위해서 적용되는 수학이 바로 미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한 번 미분이 되겠죠. 일개 미분이라고 하고, 이거를 그 일개 미분을 또 미분하면 이제 이개 미분이라고 쓰고, f 더블 프라임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d2fx 하고 오버 dx 제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dx 스퀘어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죠? 예,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이게 미분의 기초니까 이게 한번 잊지 말고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 점 A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 바로 이거죠. y-b는 m 기울기죠. x-a죠.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fx가 있는데 x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의 정의에서 구하는 겁니다. f'의 x1이죠,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변화율을 무지무지 작게 해주면은 결국 변화할 때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그 변화율이라는 게 바로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의 표현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x1에서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보면은 요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x가 x1이니까 요식 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y-fx1 equal f'-x1에다가 x1 x-x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접선을 그었어요. 접선을 그었습니다. 요 옆에 있는 요 그림과 같이 접선을 쭉 그는데 여기 보면 요 접선이 x축을 이렇게 지나가죠. 바꿔 말하자면 y가 바로 뭡니까? 0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y가 0이 될 때 바꿔면 x축 교점이니까 요 식에서 0을 대입합니다. 0-fx1은 f'x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이 접선에 접선에서 x가 교점, 그렇죠? 1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형식이죠. 그래서 x에 대해서 풀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x2가 됩니다. 그래서 x2, 그렇죠? 요 x를 이제 x2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x2에서 또다시 새로운 접선을 또 그어요. 그렇죠? 여기 요 그림이죠. 요 옆에. 그러면은 x2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새로 나오고 그 다음에 0이 될 때 그래서 그때의 새로운 교점을 굽니다. 그러면 똑같죠. 아까 식에 대신에 그래서 요거를 이때 구한 요거를 요 그림상에서 x3입니다. x3는 x2 fx 나누기 f'x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면은 x의 n-1은 x의 n- 함수 fx 나누기 f'xn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그림 보면 어떻게 돼요? 요 근은 여기지만 멀리 떨어진 대충 우리가 이렇게 구한 거죠. 그래서 접선, 그렇죠? 또 접선, 그래서 또 접선 하면은 요 점에 이제 접근을 하는 거를 그림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xm 플러스 1은 xn 마이너스 fxn 나누기 f'xn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아니고 우리 이제 계산기 가지고 한번 해보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2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바이섹션에서 했던 녀석이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요게 2x가 됩니다. 그쵸? 요 미분에서 2x가 되는 건 모르는 학생 없죠? 예. 뭐, 설마, 그러질 아니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혹시 모르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1학기 때 인공지능 기초에서 미분도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요 fxn에 해당하는 게 xn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요 분모에 해당되는 게 2xn이 되겠죠. 초기값을 2로 넣어봤어요. 초기값을 2로 넣어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x2는 2 나누 빼기 f2 그 다음에 f'2 계산하면 1.5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1.5를 가지고 다시 여기 x2잖아요. 이 자리가 1.5 빼기 하고 함수 f1.5 f'1.5를 해줍니다. 그러면 1.41667이 나옵니다. 1.41667을 집어넣고 하면은 1.4142가 벌써 나오죠. 그쵸? 어떻습니까? 벌써 이게 우리 답이 루트 2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치? 예, 거의 네 번 만에 벌써 굉장히 가깝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알고리즘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기값 x1을 우리가 선택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미분을 해서 x1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 값이 0이 아닌 거를 우리가 확인해 줍니다. 당연하죠, 요게. 그쵸? 그게 분모인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반복 실행합니다. 언제까지? 요 식을 반복합니다. 이걸 계산을 해서 x2를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x2에다가 다시 x1으로 값을 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쵸? 그 다음에 x1과 x2를 차를 내서 아주 작은 값보다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쵸? 새로운 x2 계산하고 x1에다가 x2를 집어넣고 차를 내보는 거죠. 이게 뉴튼 메소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도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C 프로그래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허용 오차를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함수 f 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을 함수값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더블 이게 fp입니다. 이게 미분이에요. 미분 fp가 바로 2x죠. 그렇죠? 이게 미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뉴턴이라고 해서 요 계산하는 거 있죠? 요거 반복 계산해야 되잖아요. 요게 그렇죠? 반복 계산. 그래서 x 빼기 fx 그 다음에 미분이죠. 요게 fp 요 식을 우리가 넣어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 하나, 둘, 세 개를 우리가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함수 정의한 거 가지고 자, 이제 더블 x1, x2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개수를 우리가 넣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두 파일이죠. 두 파일입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0이 아니면은 만약에 0이면은 어떻게 돼요? 새로 넣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0이 아니면은 두 화일문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for loop를 우리가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 100까지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x2는 뉴턴 x1입니다. 그래서 x1은 아까 우리가 집어넣은 값이죠. 그렇죠? 집어넣은 값이고 새로 계산은 x2 계산해냈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 다음에 둘을 절대값을 내 FABS가 이게 절대값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EPS보다 작으면은 브레이크 포르프를 탈출해내라 이 말이에요. 허용 오차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X1을 에다가 X2를 대입해 새로운 X1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는가 포르프 그 다음으로 또 가는 거죠. 그렇죠? 뉴턴 계산해서 새로운 X2를 계산해내고 그 오차 확인하고 않으면은 이게 허용 안 하면 또 X1을 새로 계산해서
뉴턴을 함수를 또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됐으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터레이션 몇 번 했는가, 그쵸? i를 화면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x값 x1이 바로 우리 뉴턴 메소드를 한 겁니다. 그쵸?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엔터 이니셜 개수 우리가 2를 넣었어요. 아까랑 똑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터레이션을 몇 번? 4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4번 해서 1.41424 그래서 10의 몇 승?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10승 5차로 이내 5차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루트 2 값이죠, 이게. 그렇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실습을 했다고 믿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해법을 할 때요, 이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잘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내서 근을 구하고, 그쵸? 여기 근을 구하고, 여기서 다시 접선을 내서 또 근을 구하고, 또 여기서 접선을 내서 근을 구하고, 그쵸? 반복해서 여기가 해잖아요. 해로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쵸? 요게 바로 접선, 또 접선, 그쵸? 여기서 또 접선,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재수가 없으면요, 바꿔면 초기 값을 너무 근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되면은 근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근이 있으면은 근과 어느 정도 가까워야 돼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무한 반복해서 발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를 돌 때 이렇게 개수 제한이 있었죠. 무한히 돌지 않게. 그 다음에 이게 함수가 너무 빨리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빨리 변하는데 여기서 잡으면은 이렇게 돼서, 그쵸? 여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보면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을 어떻게 해요? 원래 요 근을 여기를 찾고 싶었던 모양인데 이게 그 함수가 너무 빨리 변하면은 통과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을 찾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근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는 좀 가깝게 좀 넣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디 근처에 있는 건지는 대충 알고 근을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뉴턴법으로 할 때 우리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우리 다른 방정식 있죠? 다른 방정식 요 함수 이제 ln x 플러스 5 플러스 x 요거에 우리 그 뉴턴법으로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죠? xl, xl이 이제 이전 좌표 x 그 다음에 요게 다음 x 좌표 요게 x1, x2가 되는 거고 2가 이제 EPS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에. 그래서 함수하고 XL, XM, E를 우리가 정하고 XM을 계산하고, 그렇죠? 이게 뉴턴법이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으면 둘의 차가 오차의 한 개보다 적으면은 X를 근으로 하고 풀에 끝난다. 아니면은 어디로 다시 2번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 냈네요. 이게 2번이에요. 제가 잘못 썼네요. 2번으로 가서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2번, 3번, 2번, 3번 반복하는 거죠. 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새로이 그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 C 프로 코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실습해 봐야 되죠. 그래서 함수 계산할 때 이번에 EVAL, Evaluate F죠. 함수값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DIFF 언더바 F가 바로 함수 미분입니다. 미분값. 자, ln x 플러스 5 있잖아. 요걸 미분하면 1 분모 x 플러스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요거 모르는 학생 없죠? 요거 미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인공지능의 기초에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미분 함수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스캔F로 넣으라 그러는데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xl을 7,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5승을 넣습니다. 오차 향기를. 그리고 요게 뭐야? 두 파일 하는 거죠. 두 파일 하는데 요게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요게 함수값, 미분값, 그 다음에 처음 값, 새로 계산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계산한 다음에 그 xm을 xl로 바꿔놓고, 그렇죠? 네, 그래서 xm과 xl의 그 봅니다. 그래서 FAB 계산을 해봐요. 절대값, 함수값 계산하고 절대값 계산하는 거죠. xm에서 그게 2보다 크면은 다시 반복 실행해라 이겁니다. 허용오차. 예, 요게 함수 선언을 해준 거죠. 요게 함수 선언.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제 입력해서 실행을 시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입력을 똑같이 해서 실행을 시켜봅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만에 아까랑 똑같죠? 예,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30 65559 이렇게 우리가 근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요거랑 어때요? 거의 같죠? 예, 소수점 아래 그 마이너스 5승이었기 때문에 여기 559까지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바이섹션으로 구한 거랑.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실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실습해 봤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여기 좀 프로그램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자, 뉴턴 메소드의 그 문제가 뭐냐면 중군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함수 gx에 x-xi의 p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i에서 두 개 이상의 겹쳐진 근을 갖는 겁니다. 중군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보면은 x 제곱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의 양쪽에 부호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이 경우에는 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뉴턴법이나 뉴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까 그 xi 값이 0이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뉴턴법에 이게 분모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0이 되니까.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fx 값이 먼저 0이 되는가를 먼저 미분값이 0이 되는지 점검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혹은 세로 함수를 이렇게 만듭니다. ux는 fx 나누기 f 프라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함수식을 그 변화시켜도 그 fx가 0이 되는 x점에서는 u도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군 문제를 해결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이걸 미분 한번 하면 x-xi가 이제 차수가 1만큼 줄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쇄가 돼서 요 fx의 중에서 x-xi가 하나만 1승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 p가 2 이상인 경우잖아요. 2잖아요. 근데 그 미분하면 1승이 되죠. 그렇죠? x-xi의 1승이 되죠. 옆에 프라임. 그래서 나눠주니까 이게 상쇄가 돼서 x-xi의 1승만 났습니다. 이 u에서는. 그래서 그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중군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간이 벌써 이게 45분 가까이 됐네요. 예,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자료 그 노무라 챕터 4 그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영어라서 뭐
이해 못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영어도 아주 쉽고 그렇죠? 그다음 몇 페이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설명 듣고 영어 책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극값 찾기 있습니다. 극대값, 극소값, 그 다음에 다변수 방정식 있죠. 예,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그 수치로 구해내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는요 맨 끝에 있었죠. 우리 요 ln x 플러스 5 플러스 x 이퀄 0 요 방정식을 이제 뉴턴법으로 푸는 그 소스 프로그램과 결과 화면을 우리 캡처해서 이 클래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뭐 하는데 문제가 없죠? 예, 개념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설마 이거 뭐 미분 못하는 학생은 없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고등학교 때 문과라서 미분 몰라요. 이거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기초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 뭐 이렇고 저렇고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분은 다 할 줄 안다. 적분도 다 할 줄 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